해마다 정성껏 키운 토마토가 검게 썩어 들어가는 모습을 보며 속상하셨던 적 없으신가요? 장마철만 되면 어김없이 찾아와 잎을 시커멓게 만드는 잎곰팡이병 때문에 한숨 쉬신 적은요? 네, 바로 역병과 잎곰팡이병. 모든 텃밭 농부들의 가장 큰 골칫거리죠. 비싼 친환경 약을 뿌려봐도 비 한 번 오면 모두 씻겨 내려가고 독한 화학 농약을 쓰자니 우리 가족의 건강이 걱정됩니다. 하지만 만약 이 모든 걱정을 단 한 번의 행동으로 아주 저렴하고 안전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어떠시겠어요? 바로 모종을 심기 전 구멍에 딱 한 숟가락만 넣어주는 것만으로요. 오늘은 제가 수년간의 경험 끝에 찾아낸 역병과 잎곰팡이병 걱정을 싹 잊게 해준 기적의 비법을 여러분께 아낌없이 공개하겠습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텃밭 농사는 올해부터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본격적인 비법을 공개하기에 앞서 우리가 상대해야 할 적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아야겠죠. 바로 역병과 잎곰팡이병입니다. 이 둘은 모두 곰팡이에 의해 발생하는 병으로 특히 고온다습한 환경을 아주 좋아합니다. 우리나라의 여름 장마철이 이들에게는 천국과도 같은 셈이죠. 역병균은 주로 흙 속에 잠복해 있다가 비가 내릴 때 빗물에 튀어 식물의 잎이나 줄기에 달라붙어 감염을 시작합니다. 한 번 감염되면 무섭게 번져나가 줄기와 열매까지 모두 검게 썩게 만들죠. 잎곰팡이병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주로 잎 뒷면에서 시작되어 회색이나 갈색 곰팡이를 만들고 결국 잎이 전체를 말라 죽게 만들어 광합성을 방해하고 작물의 성장을 멈추게 합니다. 이 병들이 무서운 이유는 한 번 발생하면 방제가 아주 어렵다는 점입니다. 이미 병든 잎을 모두 따내고 약을 뿌려도 균은 계속해서 주변으로 퍼져나갑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치료가 아닌 예방입니다. 병원균이 우리 작물에 아예 접근조차 하지 못하도록 처음부터 강력한 방어막을 쳐주는 것. 오늘 제가 알려드릴 방법이 바로 그 핵심 원리입니다. 자, 그럼 수년간 저를 포함한 수많은 텃밭 농부들의 애를 태우고 한 해 농사를 순식간에 망쳐버렸던 그 지긋지긋한 병들을 막아줄 기적의 한 숟가락. 그 정체를 드디어 공개할 시간이 왔습니다.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이 아마 강력한 화학 농약이나 이름도 어려운 복잡한 유기농 자재를 떠올리셨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비법의 주인공은 의외로 아주 간단하고 자연 친화적인 존재입니다. 바로 트리코더마라고 불리는 아주 유익한 토양 곰팡이입니다. 곰팡이라는 말 때문에 혹시 거부감이 드시나요? 절대 걱정하지 마세요. 세상의 모든 곰팡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맛있는 된장, 고추장을 만들어주는 메주 곰팡이처럼 이 트리코더마는 식물에게 둘도 없는 최고의 친구입니다. 쉽게 설명드리자면 우리 텃밭 토양을 지켜주는 강력한 미생물 군대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를 겁니다. 이 트리코더마는 역병이나 잎곰팡이병을 일으키는 해로운 병원균이 아니라 오히려 그 해로운 병원균들과 치열하게 싸워서 우리 작물의 뿌리를 건강하게 보호해주는 아주 든든한 아군인 셈이죠. 깊은 산속, 수백 년 된 나무 아래의 부엽토를 파보면 바로 이런 유익한 미생물들이 가득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 위대한 자연의 원리를 빌려서 우리 텃밭에 인위적으로 이 착한 군대를 파견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뜨는 그 가루 한 숟가락 안에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수억, 아니 수십억 마리의 강력한 아군이 잠자고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이들이 땅 속에 들어가 물을 만나 깨어나면서 우리 작물의 보디가드 역할을 아주 톡톡히 해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방독면을 쓰고 독한 농약 냄새를 맡으며 불안에 떨 필요가 없습니다. 자연에서 온 강력한 힘으로 자연의 순리를 거스르지 않고 병을 예방하는 가장 현명하고 지속 가능한 방법. 오늘 그 첫걸음을 저와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착한 곰팡이 트리코더마는 과연 어떤 원리로 나쁜 병원균들을 막아내는 걸까요? 그 비밀은 바로 선점 효과와 경쟁, 그리고 항생물질에 있습니다.
말이 조금 어렵지만 아주 간단합니다. 첫째, 선점 효과입니다. 우리가 모종을 심기 전 구멍에 트리코더마를 먼저 넣어주면 이 착한 균들이 작물의 뿌리가 자라날 공간에 먼저 자리를 잡고 거대한 세력권을 형성합니다. 마치 좋은 동네의 좋은 이웃들이 먼저 이사와서 자리를 잡는 것과 같죠. 이렇게 되면 나중에 역병균이나 잎곰팡이균 같은 불량배들이 침입하려고 해도 이미 트리코더마 군대가 빽빽하게 진을 치고 있기 때문에 발을 들여놓을 틈이 없게 됩니다. 둘째는 경쟁입니다. 식물의 뿌리 주변에는 한정된 양의 먹이, 즉 영양분이 존재합니다. 트리코더마는 번식 속도가 매우 빨라서 이 먹이들을 나쁜 병원균들보다 훨씬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먹어치웁니다. 먹을 것이 없어진 병원균들은 자연스럽게 굶어 죽거나 세력이 약해져서 병을 일으킬 힘을 잃게 되는 것이죠. 셋째는 직접적인 공격, 즉 항생물질 분비입니다. 트리코더마는 스스로를 보호하고 경쟁자를 물리치기 위해 여러 종류의 항생물질이나 효소를 뿜어냅니다. 이 물질들은 나쁜 병원균의 세포벽을 녹이거나 그들의 활동을 억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즉, 화학농약처럼 독한 물질이 아니라 자연적인 방어 물질로 나쁜 균들만 골라서 공격하는 아주 스마트한 저격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강력한 무기를 통해 트리코더마는 우리 작물의 뿌리 주변에 철통 같은 방어막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병충해 방제라고 하면 화학농약을 가장 먼저 떠올립니다. 물론 화학농약은 효과가 빠르고 강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동전의 양면처럼 그 이면에는 우리가 감수해야 할 위험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우선 화학농약은 아군과 적군을 가리지 않습니다. 역병균을 죽이면서 동시에 흙 속에 살고 있는 지렁이나 유익한 다른 미생물들까지 모두 죽여버릴 수 있습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토양의 생태계를 파괴하고 땅심을 약하게 만드는 원인이 됩니다. 땅이 건강을 잃으면 작물은 더욱더 약해지고 결국 더 많은 농약에 의존하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이죠. 또한 농약 잔류 문제는 우리와 우리 가족의 건강에 직접적인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안전 기준을 지켜서 사용한다고 해도 마음 한편의 찝찝함은 떨쳐버리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트리코더마와 같은 생물학적 방제 방법은 전혀 다릅니다. 이것은 흙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흙을 살리는 방법입니다. 유익한 미생물의 밀도를 높여줌으로써 토양 생태계의 균형을 되찾아주고 더욱 건강하고 비옥한 땅을 만들어줍니다. 건강한 흙에서 자란 작물은 스스로 병을 이겨낼 힘, 즉 면역력이 강해집니다. 또한 트리코더마는 인체와 환경에 완전히 무해합니다. 아이들이 뛰어노는 텃밭에 우리 가족이 먹을 채소에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다는 점, 이것이 바로 화학 농약과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큰 가치이자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기적인 효과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리 텃밭의 건강을 생각한다면 선택은 분명해집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한 숟가락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과연 정확한 양은 어느 정도일까요? 너무 적게 넣으면 효과가 떨어지고 너무 많이 넣으면 낭비가 될 수 있으니 정확한 계량이 중요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한 숟가락의 기준은 우리가 보통 밥을 먹을 때 사용하는 밥숟가락입니다. 차를 마시는 작은 티스푼이 아닙니다. 제품마다 포함된 미생물의 밀도나 포자수가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시중에서 판매되는 트리코더마 제품들은 이 기준으로 사용했을 때 가장 효과가 좋습니다. 토마토나 고추, 가지, 오이처럼 비교적 크게 자라는 작물의 모종 하나를 심을 때 밥숟가락으로 평평하게, 너무 수북하지 않게 딱 한 숟가락을 떠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양을 무게로 환산하면 대략 외서 10g 사이가 될 겁니다. 만약 상추나 쑥갓처럼 작은 모종을 여러 개 심을 경우에는 밥숟가락 하나를 여러 구멍에 조금씩 나누어 뿌려주셔도 괜찮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과유불급이라는 말처럼 좋다고 해서 너무 많이 넣을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트리코더마는 살아있는 생물이기 때문에 적정량이 들어가면 스스로 번식하며 자신의 영역을 넓혀갑니다. 2숟가락, 3숟가락을 넣는다고 해서 효과가 2배, 3배가 되는 것은 아니니 정해진 양을 지켜서 꾸준히 사용하는 것이 가장 경제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제품 포장지에 권장 사용량이 나와 있다면 그것을 우선적으로 따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론을 알았으니 이제 실전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트리코더마를 사용하는 단계별 방법을 아주 쉽고 상세하게 알려드릴 테니 그대로만 따라 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단계, 모종을 심을 구멍을 파는 것입니다. 작물의 종류에 맞게 뿌리가 충분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적당한 깊이와 넓이로 구멍을 파주세요. 두 번째 단계, 퇴비나 밑거름을 넣어주는 것입니다. 작물이 초기에 잘 자랄 수 있도록 완숙 퇴비나 유기질 비료를 한 줌 넣고 흙과 가볍게 섞어줍니다. 이것은 작물을 위한 밥이기도 하지만 앞으로 들어올 트리코더마 미생물 군대가 정착하고 활동하는데 필요한 초기 에너지를 공급하는 역할도 합니다. 세 번째 단계가 바로 오늘의 주인공 트리코더마를 투입하는 순서입니다. 준비한 밥숟가락 1스푼에 트리코더마, 가루를 구멍 바닥에 골고루 솔솔 뿌려줍니다. 뭉치지 않게 뿌려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 단계, 아주 중요합니다. 뿌려준 트리코더마, 가루를 구멍 바닥에 흙과 손으로 살짝 섞어주세요. 이렇게 해야 트리코더마, 포자들이 흙 속에 골고루 퍼져서 뿌리와 더 잘 만날 수 있습니다. 그냥 위에 얹어두는 것보다 훨씬 효과가 좋습니다. 다섯 번째 단계, 이제 모종을 조심스럽게 포트에서 꺼내 구멍 중앙에 잘 세워줍니다. 그리고 주변의 흙으로 빈 공간을 채워주면 됩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단계, 물을 흠뻑 주는 것입니다. 물은 흙과 뿌리의 활착을 도울 뿐만 아니라 잠자고 있던 트리코더마 포자들이 깨어나 활동을 시작하게 만드는 신호탄 역할을 합니다. 이 6단계 정말 간단하지 않나요? 이 간단한 과정 하나가 올여름 여러분의 농사를 병충해, 걱정해서 해방시켜 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트리코더마 비법은 어떤 작물에게 특히 더 효과적일까요? 물론 트리코더마는 거의 모든 작물에 유익하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역병과 잎곰팡 희병에 아주 취약한 가지과 작물에게는 거의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지과 작물의 대표 주자는 바로 토마토, 고추, 감자, 가지입니다. 이 작물들은 우리나라의 고온다습한 여름 환경에서 각종 곰팡이성 질병에 매우 쉽게 노출됩니다. 매년 이 작물들 때문에 골머리를 앓으셨다면 올해는 꼭 트리코더마를 사용해 보시길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토마토의 경우 끔찍한 역병과 더불어 시드름병까지 예방하는 데 아주 탁월한 효과를 보입니다. 고추는 탄접염과 역병 예방에 큰 도움이 되고요. 감자 역시 역병 예방에 효과가 커서 건강하고 깨끗한 감자를 수확할 수 있게 해줍니다. 가지과 작물 외에도 박과 작물들에게도 아주 좋습니다. 예를 들어 오이나 애호박, 참외, 멜론 등은 흰가루병이나 노균병으로 고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트리코더마가 뿌리 환경을 건강하게 만들어주면 작물 전체의 저항력이 높아져 이런 병들을 이겨내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딸기의 시드름병, 상추의 균핵병 등 다양한 곰팡이성 토양병해를 예방하는 효과도 입증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이 텃밭에서 키우는 거의 모든 작물에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전천후 보디가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트리코더마 한 숟가락이 아주 강력한 무기인 것은 사실이지만 이 무기의 효과를 100%, 아니 200%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몇 가지 좋은 습관을 함께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쟁에서 강력한 무기만 믿고 전략을 소홀히 할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죠.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바로 통풍입니다. 역병균과 잎곰팡이균은 바람이 잘 통하지 않고 습한 환경을 정말 좋아합니다. 따라서 작물을 심을 때부터 간격을 너무 빽빽하게 하지 말고 적절한 거리를 유지해서 바람이 잘 통하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또한 작물이 자라면서
아래쪽 잎이나 겹치는 잎이, 불필요한 곁순 등을 주기적으로 제거해주면 통풍을 개선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는 물주기 습관입니다. 물을 줄 때는 식물 전체에 샤워하듯이 뿌리기보다는 잎이나 줄기에 물이 최대한 닿지 않도록 흙에 직접 관수하는 것이 좋습니다. 잎이 젖어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곰팡이 포자가 발하고 침투하기 좋은 환경이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저녁 늦게 물을 주면 밤새 잎이 젖어 있게 되므로 가급적 오전에 물을 주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현명합니다. 세 번째는 멀칭입니다. 볏짚이나 마른 풀, 비닐 등으로 흙 표면을 덮어주는 멀칭은 여러 가지 이점이 있습니다. 흙 속의 수분을 유지하고 잡초 발생을 억제할 뿐만 아니라 비가 올 때 흙탕물이 튀어 잎에 병원균이 옮겨 붙는 것을 효과적으로 막아줍니다. 이처럼 트리코더마를 통한 예방과 함께 통풍, 물주기, 멀칭이라는 좋은 습관을 병행한다면 여러분의 텃밭은 병원균이 감히 넘볼 수 없는 철옹성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좋은 트리코더마도 잘못 사용하거나 오해하면 기대했던 효과를 보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흔하게 저지르는 실수 몇 가지를 짚어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가장 큰 실수는 이미 병이 심하게 걸린 후에 치료제로 사용하려는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트리코더마는 백신이지 치료제가 아닙니다. 예방에 아주 탁월한 효과를 보이지만 이미 식물 전체에 병이 퍼져 죽어가는 상태를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병이 발생하기 전 모종을 심는 단계에서 미리 사용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두 번째 실수는 직사광선에 노출된 토양 표면에 그냥 뿌려주는 것입니다. 트리코더마는 살아있는 미생물입니다. 강한 햇볕에 자외선과 건조한 환경에 매우 취약합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반드시 흙 속에 넣고 가볍게 섞어서 흙으로 덮어주어야 안전하게 정착하고 활동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실수는 살균 성분이 있는 화학 비료나 농약과 함께 사용하는 것입니다. 특히 강력한 살균제는 나쁜 균뿐만 아니라 우리가 애써 넣어준 착한 트리코더마, 균까지 모두 죽여버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화학 살균제와는 최소한 7일에서 10일 정도 간격을 두고 사용해야 합니다. 가급적이면 트리코더마를 사용할 때는 유기농 퇴비나 유기질 비료 위주로 사용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조합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래되거나 보관을 잘못한 제품을 사용하는 것도 효과를 떨어뜨리는 원인이 됩니다. 살아있는 미생물 제품인 만큼 유통기한을 확인하고 서늘하고 그늘진 곳에 보관하는 기본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실수들만 피하셔도 실패 확률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이제 이 똑똑한 미생물 군대를 어디서 구할 수 있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트리코더마 제품은 생각보다 우리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지역에 있는 농자재 판매점이나 종묘상에 방문해 보세요. 농업용으로 나온 다양한 종류의 트리코더마 제품들을 직접 보고 사장님의 설명도 들으며 구매할 수 있습니다. 트리코더마 또는 유용 미생물제를 찾는다고 말씀하시면 쉽게 안내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만약 주변에 농자재상이 없다면 인터넷 쇼핑몰을 이용하는 것이 가장 편리한 방법입니다. 검색창에 트리코더마라고 검색하면 수많은 제품들이 나옵니다. 여기서 좋은 제품을 고르는 팁을 드리자면 첫째, 제품 상세 설명에 트리코더마 균의 종류와 보증균 수가 명확하게 표기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보증균 수는 1g당 얼마나 많은 미생물이 들어있는지를 나타내는 수치로 이 수치가 높은 제품이 일반적으로 더 효과가 좋습니다. 둘째, 사용자들의 후기를 꼼꼼하게 읽어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텃밭이나 농사에 사용해본 사람들의 생생한 경험담은 제품을 선택하는 데 좋은 간편한 참고 자료가 됩니다. 셋째, 가루 형태, 입재 형태 등 다양한 제형의 제품이 있는데 오늘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모종 구멍에 넣는 용도로는 가루 형태가 흙과 섞기 편해서 가장 무난합니다. 가격대는 제품의 용량과 균의 밀도에 따라 다양하지만 보통 10,000원에서 20,000원 사이면 한 해 텃밭 농사에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양을 구매할 수 있으니
화학 농약 가격에 비하면 아주 경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텃밭에 트리코더마 한 숟가락을 넣는 행위는 단순히 역병이나 잎 곰팡 이병을 예방하는 것 이상의 아주 깊은 의미를 가집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텃밭의 토양 생태계 전체를 건강하게 되살리는 위대한 첫걸음입니다. 건강한 흙일 그램에는 수십억 마리의 미생물이 살고 있습니다. 이 미생물들은 서로 경쟁하고 도우며 복잡하고 경이로운 생태계를 이루고 있죠. 하지만 계속되는 화학 비료와 농약의 사용은 이 균형을 깨뜨리고 흙을 점차 생명력을 잃은 단순한 물질로 만들어버립니다. 트리코더마와 같은 유익한 미생물을 토양에 공급하는 것은 바로 이 무너진 생태계의 건강한 구성원을 다시 초대하는 것과 같습니다. 트리코더마가 성공적으로 정착하면 다른 유익한 미생물들이 함께 번성하기 좋은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예를 들어 식물의 양분 흡수를 돕는 균근균이나 공기 중의 질소를 고정해 식물에게 공급하는 질소 고정균 같은 좋은 친구들이 모여들게 되죠. 이렇게 다양한 미생물들이 공존하는 흙은 스스로 정화하는 능력을 갖추게 되고 병원균의 밀도를 억제하며 때알 구조가 발달하여 물과 양분을 잘 머금는 비옥한 땅으로 변해갑니다. 이것은 일회성 처방이 아니라 우리 텃밭의 근본적인 체질을 개선하는 일입니다. 한 해, 두 해, 꾸준히 유용 미생물을 사용하다 보면 여러분의 텃밭 흙은 예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부드럽고 검고 향기로워질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지속 가능한 농업 아닐까요? 자, 오늘 정말 긴 시간 동안 역병과 잎곰팡 이병을 예방하는 아주 강력하면서도 자연적인 비법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핵심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째, 병이 발생한 후 치료하는 것은 너무 늦다. 가장 좋은 방법은 모종을 심을 때부터 강력하게 예방하는 것이다. 둘째, 그 예방의 핵심 무기는 바로 트리코더마라는 유익한 미생물 군대다. 셋째, 모종 구멍에 밥 숟가락으로 한 스푼 흙과 잘 섞어주는 간단한 행동만으로 우리 작물을 병원균으로부터 지킬 수 있다. 이 간단한 방법이 여러분을 지긋지긋한 병충해, 스트레스에서 해방시켜주고 우리 가족에게는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선물해 줄 것입니다. 더 이상 매년 여름마다 마음 졸이며 텃밭을 바라보지 마세요. 자연의 힘을 믿고 작은 미생물의 위대함을 활용해 보세요. 분명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풍성한 텃밭 농사에 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방법 올해 꼭 한번 시도해 보시고 여러분의 성공담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은 텃밭에서 어떤 병 때문에 가장 고생하시나요? 여러분의 경험을 공유해 주시면 다른 분들께도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앞으로도 유용하고 실용적인 텃밭 정보를 계속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